제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저의 신, 흑신입니다. 국회에서 드디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어떤 흥님께서 탄핵 가결로 인한 부동산 전망 언제 올려주시나요? 라는 댓글이 달려서요. 어제는 하루 종일 임장하느라 집에 오자마자 뻗어 잤고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들을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고요. 차기 대권주자가 누가 나오던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주택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절대로 다주택자 되지 말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제가 수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십 번의 부동산 규제책 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문재인 부동산 규제 시즌 2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이 지정될 것이고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 중과도 시행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국토보유세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집을 팔 수가 없고요. 그런데 종부세 중과가 시행되었으니 다시 종부세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을 매도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왕창 내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시행될 줄도 몰랐고요. 탄핵이 될지 예상도 못했고요. 정상적으로 2027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저는 다주택자이니까요. 202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 계속 집 개수를 줄여왔어요. 올해만 해도 저는 5채를 집을 매도했고 내년에도 계속 팔 거고 2027년 대선 전까지 계속 집을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1주택을 하시거나 최대 일시적 2주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흑수저의 신. 그럼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 가격이 오릅니다. 저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심하게 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집 가격 많이 오릅니다. 부동산은 공급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파트를 뚝딱 하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논밭을 밀어서 아파트 지어도 최소 8년 걸립니다. 인건비와 자재비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각종 환경 규제들과 산업안전 규정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공급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천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반대해 왔습니다. 제 주종목 투자가 재개발입니다. 제가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나서 깨달은 건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보다는 운의 영역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집주인들의 개발 이익을 차기 정부에서 줄일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순간 정치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권에서는 애초에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요. 지을 거면 임대주택 건설을 선호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일수록 진보 성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초기 재개발, 재건축은 들어가지 마시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요. 특히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이런 거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가 늦춰질 수가 있고요. 3기 신도시 조성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상승장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음 하락장은 3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공급되면 하락장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상승장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은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매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매수하실 때는 이상한 부동산 사지 마시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예상되는 집도 사지 마시고요.
수요 많은 일반 아파트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재건축을 제외하고서는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더 큰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만 사더라도 자산 증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면서 정비사업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수저의 신. 다음은 1주택자분들입니다. 1주택자분들은 지금과 같이 어수선할 때 상급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갈아타기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추가 아파트를 매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집을 매수하고 3년 안에만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장이 오면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질 것이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 때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두 번째 집을 매수하고 3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이지만 규제책이 시행되면 두 번째 집을 매수하고 1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내에 매도해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규제책이 시행이 됐었어요. 다음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규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지금과 같이 대출 규제와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상급지 갈아타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가 상급지와 하급지 집값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또다시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금리까지 내리면 다시 집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럼 갈아타기 하고 싶었던 아파트의 가격이 내 집보다 먼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아타기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남들 집 안 살 때가 갈아타기 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관리 처분이 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더라도 매도하고 일반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주종목 투자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정비 사업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집 하나가 전 재산인데 내 전 재산을 정비 사업에 올인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정비 사업지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비 사업지 투자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잘 되는 정비 사업지 많죠. 그런데 잘 안 되는 정비 사업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운에 맡기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서울 임장했거든요. 전세가율 60% 넘는 저평가된 아파트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 신축들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신축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으면서 신축이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너무 외곽이고 구석에 있는 신축보다는 구축이지만 역세권 아파트가 더 좋은 겁니다. 제 눈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에 정말 저평가된 좋은 아파트가 많이 보이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전세가만 보세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대구, 부산같이 지방에도 저평가된 지역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같은 저평가라면 수도권을 먼저 매수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차기 정권은 민주당에서 잡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무주택자분들은 향후 아파트 공급 속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분들은 지금과 같은 조정장일 때 상급지로 갈아타시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으로 2주택자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도 못하고 종부세만 왕창 내는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어서 집개수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일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주택자분들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다들 겪었잖아요. 우리 다 겪었잖아요. 소급 적용까지 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던 시절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각자 도생입니다. 탄핵 가결로 인한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촬영을 했는데 제 의견이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제 임장하는데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형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수선하지만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기에 아무도 부동산 투자 안 할 때 서울 집들 싸게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인 하락론자분들 이야기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같이 구독자 실전딸이 변방 학고 이야기도 조금이나마 들어주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화이팅.